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되는 신용점수, 이 신용점수를 올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신용점수 1타 강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신용점수 1타 강사 첫 시간인데요. 신용점수라고 하니까 약간 성적표 받는 기분인데 혹시 몇 점이 만점인가요? 네, 신용점수는 1000점 만점입니다. 근데 강사님, 예전에는 신용 등급이라고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왜 점수로 바뀐 거예요? 신용 등급은 이제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등급과 2등급 사이에 경계선에 서 있는 분들이 1.2점 가지고 굉장히 억울하게 대출을 받지 못하거나 금리를 더 불리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유연하게 대처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등급보다는 점수로, 외부적인 건 전부 점수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은행 내부적으로는 지금도 등급은 보조수단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이 점수를 갖게 되는 건가요? 만 18세 이상의 인증 절차를 거쳐서 확인된 4,300만 명 정도는 자료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 5,180만 명 중에서 18세 이상 성인이면 대부분 신용점수를 갖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오늘 신용점수 1타 강사 어떤 걸 가르쳐 주실 예정이신가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니까요. 신용점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신용점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진실과 오해, 이런 부분들을 좀 깔끔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신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을 쓸 용, 믿는데 뭔가 쓰는 도구? 금융권에서 신용이라는 것은 채무를 제때 갚을 수 있는 능력, 그것으로 신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신용은 결국에는 일상생활에서 우리 돈이고 자산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출 한도나 금리 이런 게 신용이랑 연관이 돼서 신용은 곧 돈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나 신용카드 발급받을 때 신용 점수가 높으면 대출 한도가 많이 나오게 되고, 신용카드도 마찬가지로 한도를 많이 부여하게 되고 좋은 조건으로 이용하게 되죠. 그렇지만 점수가 이제 하락하는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나오지 않아서 제2금융권이나 3금융권으로 넘어가서 고금리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곧 돈이고 현금인 것이죠. 그리고 아까 그 신용 점수가 0점부터 1000점까지 있다고 했는데 어떤 요소가 반영이 돼서 이 점수가 환산이 되는 건가요? 신용 점수에 반영되는 거는 이제 금융 정보가 있고 비금융 정보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금융 정보의 대표적인 건 대출 정보하고 신용카드 정보가 되겠습니다. 대출이 얼마나 쓰고 있고 규모, 기간, 또 1금융인지 2금융인지, 비금융 정보는 세금 체납 부분이라든지 공과금 체납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는 본인들이 노력을 해서 등록을 하게 되면 점수에 반영이 되는, 결국에는 이런 모습이 모아져서 신용 점수를 구성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신용 점수를 조회를 해보면 K12, 나이스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나오는데 점수가 또 차이가 있어요. 세계적인 평가 회사인 무디스나 S&P, 피치사 같은 데서도 평가하는 방법이나 배점이 좀 달라요. 우리나라에도 K12 올크레딧과 나이스 신용평가 두 개 회사가 이제 개인 신용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들도 각자 배점이 달라요. 문제는 두 평가 회사가 사실은 점수 차이가 별로 없어야 되는데요. 개인별로 많게는 200점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는 주로 K12 점수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140점 정도 차이 나는데 K12가 좀 낮았던 것 맞습니다. 같은데? 근데 은행에서도 K12 점수만 가지고 대출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소득 규모, 부채 규모, 직장의 안정성 이런 걸 감안해서 그렇게 결정하기 때문에 외부 기관 점수는 참고 자료로서 대입시키는 거죠. 일반적으로 몇 점 이상이면 신용이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절대적인 기준은 없고요. 800점에서 850점 사이가 우량한 점수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제 700점 정도 이상만 되더라도 담보가 있는 대출들은 무난히 취급할 수 있고요. 역시 100점 만점에 80에서 85점은 받아야 되는 거네요. 데이터를 보게 되면 800점 이상 고신용자가 2,800만 명, 700점 미만의 저신용자분도 780만 명, 약 1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신용거래를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약 780만 명 정도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보면 되나요? 네.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요. 특히 이제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엔 진짜 어렵겠어요. 그래서 이제 신용이 낮은 분들은 서민금융진흥원이나 또 일반 시중은행에서 중급기 대출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거마저도 쓰신 분들은 정말 대부업까지 내려가서 너무 고통스러워. 나중에 이제 개인 회생이나 채무 조정
혹은 파산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강사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신용 점수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신용 점수를 관리하는 팁 있을까요? 우선은 소액 대출이라도 연체를 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체는 5영업일 이상 연체하게 되면 바로 신용 점수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고요. 특히 3개월 이상 장기 연체하는 분들은 최장 5년간 평가회사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대출을 받으실 때 어디에서 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금융권, 저축은행이나 신용 새마을금고, 캐피탈, 할부 이런 데 시작하게 되면 바로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금융권에 대출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스타트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많이 쓰고 있는 신용카드도 한도에서 40% 이내로만 쓰셔야 되는 거고 현금 서비스나 카드로 리볼빙은 절대 금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급여에서 공제하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또 본인 명의로 된 통신요금, 전기수도, 가스요금, 관리비 같은 공공요금 납부 실적을 KCB 홈페이지나 나이스 홈페이지 마이 데이터란에 링크를 걸어주시면 점수를 인위적으로 부과해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스스로 딸 수 있는 비금융 정보 등록하기를 잘 활용하시면 점수에 도움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신용 점수라고 했을 때 가지고 있는 오해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괜찮으실까요? 네, 좋습니다. 사회 고위층, 직업이 좋은 분들, 아니면 뭐 전문직 종사자분들 이런 분들은 신용 점수가 높을 것 같은데 맞나요?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니에요? 네, 사회적인 신분이나 직업 이런 거하고 점수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담한 사례 중에서도 현직 군의관인데 500점대로 떨어진 분이 계세요. 그분은 신용 점수가 뭔가를 모르시더라고요. 오직 신용 관리를 누가 잘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나이도 혹시 관련이 있나요? 신용 점수는 만 18세가 되면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거나 체크카드를 신청했을 때 중간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신용거래가 없는 이런 분들은 이제 심파일러라고 해서 자료가 없는 분들인데 약간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내가 신용거래를 쌓아가면서 점수를 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이랑은 전혀 무관하고 다만 출발할 때는 조금 불리한 조건에 출발하는 거죠. 혹시 0점? 이신 분들도 보신 적 있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 연체를 뭐 장기간에 서 최하위 점수를 받더라도 KCB 올크레딧 점수 150점이고요. 평가기관에 진입하지 못하신 분들, 자료가 없어 이런 분들은 이제 무등급이나 0등급은 볼 수 있지만 점수가 부과되면 0점은 없습니다. 강사님은 1000점이시죠? 저도 980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여백이 좀 있어야 좋잖아요. 저는 몇 점 같으세요? 950점 정도. 아 뭐야? 오늘 수업 끝나고 50점을 채우셔야 되기 때문에. 또 살다 보면 또 힘들어서 연체를 하게 될 수도 있는데 그럼 연체를 이렇게 다 갚으면 신용 점수가 또 바로 올라가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연체한 다음에 전액을 변제를 하셔도 점수는 절대 바로 복원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3개월 이상 장기 연체하시는 분들은 변제를 100% 다 하신다 해도 점수가 바로 복원이 안 되고요. 그 정보는 최장 5년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회사에서. 2년 정도는 지나야 조금씩 올라가서 400점대, 500점대 진입을 하게 됩니다. 연체는 정리해도 바로 복원되지 않는다.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출이 많으면 무조건 신용 점수가 하락하는 거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신용대출을 한 3억 이상 쓰고 있는데 아까 980점 말씀드렸잖아요. 문제는 내가 우량대출을 가지고 있느냐 불량대출을 가지고 있느냐 차이고 1금융이냐 2금융, 3금융이냐의 차이지 무조건 많다고 해서 떨어지는 건 절대 아니고요. 다만 내가 어느 밭에서 대출이라는 과실을 땄느냐가 중요하죠.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2금융, 3금융 때 받았으면 많을수록 계속 점수 떨어지는 거고요. 1금융에서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이쯤 되면은 아마 내 신용 점수 몇 점이지? 이렇게 궁금해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 방법 좀 알려주시죠. 크레딧포유라는 사이트에서 무료로 진행이 가능하고요. 평가기관인 올크레딧 KCB나 나이스 평가 정보에서도 1년에 3회 무료로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 또 요즘에 최근 그 플랫폼인 토스나 카카오, 네이버페이, 뱅크셀러 이런 데서도 좀 회원가입해서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용점수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해서 자주 조회하는 걸 저는 권장드립니다. 벌써 오늘 수업 시간 마칠 예정인데요. 마지막으로 꼭 이 말은 하고 싶다 하시는 거 있으실까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꼭 제가 강조드리는 얘기인데요.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거나 대출을 받아서 내 손아귀에 돈이 들어오면 마구 쓰는 사람이 많아요. 주식을 하거나 코인을 하거나 향락에 빠지거나 그러다가 신용불량자가 돼서 상담받는 사례는 너무 많습니다. 카드 발급받았다고 대출 받았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쓰지 마시고 소득 범위 이내에서 지출하는 습관을 들여야 되고 소비보다는 저축을 먼저 생각하는
생각하는 그런 올바른 소비 습관, 저축 습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신용점수 1타 강사는 여러분들의 신용점수를 모두 1000점으로 만들어 드리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